일단 학교에서도 준비를 많이 교육 당국도 그렇고 학교 현장도 그렇고 어때요? 지금 일단 가장 눈에 띄었었던 변화는 일부 학생들은 하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새 학기는 다 겨울 동복을 그렇죠.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5월이 돼서 겨울이 아니라 봄도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시점이 돼버리니까 뭐 교복을 다시 맞춘 친구들도 있다고 했고요. 작아지고 뭐 쑥 커버린 친구들은 이미 하복을 반, 뭐 동복 반 이렇게 입고 등교를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동복을 입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덥잖아요. 덥는 것도 덥고 저 너무 커서 작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할 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면 동복 하복 상관없이 제대로만 입고 와라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셨고 가자마자 저희가 8시부터 아이들이 등교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조금 이른 시간인데 3단계 과정을 거쳐요. 자가진단 앱으로 이미 검사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등교할 아이들을 정해주더라고요. 발열이 있거나 뭐 그럼 오지 마라, 위험적 아예. 아예 처음부터 등교를 이제 제한을 대신에 이게 출석 인정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등교는 이제 제한을 시켜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 왔어도 아이들이 바로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이나 공간 이제 야외에서 각자 위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떨어져 세워놓은 다음에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들어가면서 다 체온을 다시 측정을 재고. 하고 그 중에도 또 발열이 조금 있다거나 한 친구들은 체온계로 다시 재측정을 하시면서 2중, 3중 체크를 거쳐서 아이들이 이제 교실로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취재할 때 학생들은 사실 이게 80일 만에 계속 계약이 그렇죠. 미뤄지면서 80일 만에 네 번 연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계약인데 거의 5달 만에 그렇죠.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반갑고 선생님도 좋고 그래서 막 달려오다가 선생님 멈춰 거기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이제 자기 반도 처음 가보는 거고 선생님도 처음 그렇죠. 보고 네. 누가 우리 반 친구인지도 처음 알게 되는 거야 사실. 교실 안에도 짝꿍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둘씩 이렇게 같이 열을 맞춰서 앉았었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배열로 한 명씩 앉게 간격을 뒀거든요. 그래서 짝꿍이 없는 이제 나 홀로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고 교실 안에도 뭐 손 소독제, 세정제 또 혹시 안 하고 온 친구들에서 마스크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좀 맞벌이 하는 분들은 계약을 좀 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로서는 제가 맞벌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네. 아이가 이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도 적응 잘 하고 했지만 계속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일단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온라인으로 벌써 이제 선생님들하고 뭐 학생 친구들하고는 벌써 카톡이든 뭐 네. SNS로 벌써 다 교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낯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평범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생들하고 놀고 수업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이제 애들도 이제 그걸 알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정상화 돼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고 좀 마음 편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중학생하고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좀 어려운 게 뭐 우리 애가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 만에 온라인 강의 다 들어버려. 한 두세 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오전에 나는 이제 하루 이제 연차 일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내가 지켜봤는데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했다는 거야. 강의를. 하루 들어야 될 수업을. 그래서 네. 아니 무슨 학교 너 오늘 몇 시간 원래 학교를 가면 몇 시간 수업이냐 그러면 6교시 수업인데 한 3시간 만에 다 듣고 숙제도 다 했대. 그리고 그때부터는 휴대폰 유튜브 보고 게임 그래서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지내는 만큼 책을 읽거나 뭘 해라. 그러면 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큼 네.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아. 등교 계약을. 아, 드디어. 일단은 새끼를 다 챙겨주셨어야 되잖아요. 맞벌이 하는 분들도 그렇죠. 집으로 퇴근해서 또 아이들 챙기고 네. 이러셔야 되고 공부 부족한 것도 봐주고 이러니까 그 학교가 또 돌봄 현장의 역할도 하니까 그렇죠. 단순히 그 교육이 아니라 그런 역할도 해서 이런 계약을 좀 반기는 학부모들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도 그렇고 수업 자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는 떠들면 야 누구 홍길동 조용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온라인 강의하다 보면 누가 쓸데없는 잡다나고 그러면 음소거를 눌러버리고 그러면 걔가 얘기하는 건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집단 감염병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관리자들이나 교육 당국에서도 이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대책이나 네. 뭐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다. 느낌이 그래. 느낌이. 너무 예. 네. 그렇죠. 지금 뭐 K 방역 워낙 잘 받고 K-방역,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교육 현장이 바뀌면서 좀 고3 수험생들이 특히 이번에 많은 그렇죠.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이죠? 제 맞은편에 허남 네, 네. 누구나 허남준 기자. 허남 기자 허남준 기자 아들이 고3인데 아, 네네. 얼마나 그 화를 내는지 이 분노가 차 있는가. 왜 내 아들이 고3일 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학교 등교하자마자 다음날 모의고사를 보질 않나.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나중에 재수생하고 같이 또 정시 시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고 평상시대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좀 위급한 상황으로 몰려버렸으니까 이제 학습이나 학업에 좀 학교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가정인 경우에는 정말 이 시기가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020년에 지금 고3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뭐 일부에서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수능 한 달 연기를 제한하고. 네.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시 일정 12월 3일로 예, 그대로 12월 3일로 정하고 있으시죠. 요게 2주가 늦춰진 거죠? 늦춰진 거죠. 한 차례 늦춰졌었고 예. 근데 더 늦추기에도 사실 애매하기는 해요. 일정을 뭐 한 달 연기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그때 안정화된다는 네.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고 내신이 수능 시험보다 더 중요해요. 수시 보는 그렇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고3 학생들 등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저기 네. 뭐야, 학력 시험을 학력 봤죠? 평가를 봤는데 네. 이거 말고도 지금 1학기 동안 5차례 시험을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학하자마자 그냥 계속 시험의 일과들이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굉장히 내신에 중요한 그렇죠. 부분을 차지하고 수시를 관련 학생들은 중요한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재수생 네. 또는 반수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려고 도전을 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고3 학생들이 내신 기본 이제 수시 전형의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미 따놨잖아. 그 기본권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예. 수시까지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뭐 수능 난이도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수능 난이도를 좀 고3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고3 학생들은 자칫하다가는 수시 전형하고 수능 전형하고 겹치게 되는 이런 일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난이도를 고3 학생들에게 좀 형평성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는데 이게 거꾸로 그러면 또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반수생들한테는 역차별 문제 또 이런 논란도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울고 싶은 게 지금 고3일 수밖에 없는 게 예. 4년제 대학에서 수시를 네. 신입생의 77%를 올해 뽑는데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수시를 가기 위해서는 근데 뭐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도 잘 챙겨야 하지만 아까 저희가 우려했듯이 봉사활동 점수도 따야 되고 그렇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잘 받아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걸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봉사활동도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에 대한 그 준비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일 속상할 거예요. 그쵸? 와, 참 어렵네.